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날짜, 시간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작업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문제 그림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니까 동호회 회원 명단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주민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주민번호가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두 번째 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각 사람들마다 쭉 들어 있죠.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생년월일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 주민번호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두 자리가 우리 출생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이 두 자리가 우리 생년월일 중에서 이제 월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뒤에 그 두 자리가 우리 생년월일 중에서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 중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각각 꺼내와야 돼요. 꺼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년월일 요걸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데이트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요 데이트라는 함수는 이제 날짜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함수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레프트가 나오고 우리 미드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요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이제 꺼내 올 때는 얘는 우리 주는 번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좌측에 있죠. 해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이제 꺼내 오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출생 연도 요걸 이제 꺼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걸 꺼내 올 때는 월은 지금 요 중간에 있죠. 해서 이 월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는 우리 왼쪽에서 시작해서 우리 세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되겠죠. 해서 우리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 와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1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미드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해서 레프트하고 미드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출생 연도, 그 다음에 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꺼내 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날짜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날짜 형태로 만들 때 우리 91년이다, 86년이다, 97년이다, 87년이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때 이 사람들은 그냥 91년생이 아니라 1991년생이고, 그 다음 사람은 그냥 86년생이 아니라 1986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제 1900이다. 그걸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걸 이제 붙일 때 우리가 이제 %u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요 출생 연도 요걸 이제 꺼내 온 거 그 앞에다가 1900 그걸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출생 연, 월, 일을 전부 다 이제 꺼내 온 거를 우리가 날짜 형태로 이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데이트라는 함수요. 자, 우리 데이트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월에 해당하는 거 찍고 일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면 날짜에 이제 1년 번호를 구해서 우리 날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식 한번 써 보자고요. 자,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 주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날짜 형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데이트라는 요 함수 써 주고, 우리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찍는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함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 놓고 보니까 그 밑에 이어다, 먼스다, 데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우리 나오는 거는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네, 그걸 이제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요 번호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걸 꺼내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레프트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출생 연에 이제 해당하는 거 꺼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거 끝났으니까 그 뒤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걸 꺼내오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미드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 번호에서
우리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월에 해당하는 요 10이라는 거를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리고 함수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이제 일에 해당하는 것만 꺼내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미드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미드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번호 중에서 이 일에 해당하는 거는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5,2하고 이렇게 써서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꺼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드 다 썼으니까 미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우리가 데이트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그냥 91년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991년생이죠. 해서 우리가 이 연도에 해당하는 거 레프트 쓴 거 있죠. 그 앞에다가 19라고 써주고 우리가 M% 열어서 이렇게 1991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미드다, 레프트다, 라이트다 이런 함수들은 원래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레프트로 뭔가를 이제 꺼내오고 미드로 이제 뭔가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미드로 이제 뭔가를 꺼내왔죠. 여기서 이제 추출된 그 결과는 전부 다 이제 문자로 그렇게 이제 취급이 된다고요. 해서 앞에다가 숫자 19라고 그렇게 이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레프트에서 꺼내온 그 결과값이 이제 텍스트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19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이제 문자 19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1991년 10월 12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91년생이고 10월 12일이다.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의 주는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구한 거를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어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출생 연도를 꺼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미드라는 요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월과 일에 해당하는 걸 싹 다 꺼내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 월, 일을 구해주는데 그때 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다가 이제 1900 그걸 이제 이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9하고 우리가 M%를 써준 건데 그때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 자체가 우리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가 싹 다 이제 텍스트, 문자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 해서 앞에다가 19를 이어서 붙여줄 때 우리가 문자 19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앞에다가 19, M% 요거를 이제 붙였죠. 만약에 요걸 이제 안 붙이고 제가 이제 엔터를 한번 땅 하고 이제 눌러 볼게요. 엔터를 이렇게 이제 땅 하고 눌러도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생년월일이 싹 다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쓴 그 수식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레프트 미드 쓴 건 다 똑같은데 앞에다가 요걸 이제 붙였냐 안 붙였냐 요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도 생년월일이 정상적으로 구해지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문제에서 데이터하고 레프트 미드 함수와 M% 요 연산자를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M% 연산자가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생년월일 결과값은 똑바로 나왔더라도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요 M%를 사용하기 위해서 19M% 요걸 이제 우리가 더 써준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야 올바르게 우리가 문제대로 식을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이제 19 M% 하고 요거까지 우리가 붙여줘야 올바르게 이제 식을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어린이집 원생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생년월일이 있대요. 생년월일이 지금 우리 아이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태어난 그 해의 요일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2019년 5월 3일날 그때 이제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요일인지 그 요일을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일을 이제 계산하는 그 방식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여기다가 이제 요일을 표시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요일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때 우리 문제에 보니까 이제 추주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리고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날짜가 있을 때 이 날짜에 이제 요일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일의 일련 번호를 구해주는 게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요 weekday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찍게 되면 얘는 해당 날짜의 우리 요일 번호를 옵션에 맞게 추출을 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해서 요일을 바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요일의 일련 번호, 요일 번호를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때 요일 번호를 이제 구해주긴 하는데 그때 옵션에 맞게 이제 추출해 준다 그랬죠. 해서 여기다 이제 옵션을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결과값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1번 요 옵션이요. 그래서 옵션에는 종류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1번 옵션을 쓰게 되면 요일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구해주고요. 우리가 옵션을 2로 써도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구해줍니다. 우리가 3번을 쓰게 되면 이제 0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구해줘요. 그때 얘랑은 1번부터 7번까지 다 그 요일 번호가 똑같죠. 번호는 똑같은데 그때 나타내주는 그 요일이 달라요.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1을 쓰거나 이제 생략하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로 그렇게 표시해 주는데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옵션을 2번으로 쓰게 되면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옵션을 3으로 이제 쓰게 되면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일 번호로 봤을 때는 1번부터 7번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 1,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숫자로 보면 이제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1번부터 시작해 7번까지 똑같지만 나타나는 그 시작하는 그 요일이 서로 이제 다르다고요. 해서 일요일부터 이제 표현을 해주냐, 월요일부터 표현해 주냐, 그 차이요. 그리고 요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되지만 그때는 요일 번호가 우리 서로 다른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 요일 계산하는 그 방식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2번 방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weekday 요 함수에서 우리가 옵션을 쓸 때 옵션을 2번으로 써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weekday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이요. 생년월일 찍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요일 번호를 2번 옵션을 쓰라고 나왔으니까 2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함수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옵션에 대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우리가 방금 정리해서 본 거는 1, 2, 3번만 봤는데 여기 보니까 1, 2, 3번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일 옵션을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5번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일 번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일 번호를 이제 2번을 썼는데 그때 우리가 1번이 이제 월요일이라 그랬죠. 1번이 이제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화요일이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우리 토요일이죠. 그리고 우리 7번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5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얘는 이제 금요일이다. 그 얘기고요. 얘가 이제 1번이다. 그 얘기는 얘는 이제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일요일. 그 다음에 3번이니까 얘는 이제 수요일이요. 얘는 7번이니까 일요일, 2번이니까 화요일, 3번이니까 수요일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위크데이는 요일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요일 번호를 이제 추출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다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표시할 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추출하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추출하는 요 함수요. 자, 우리 추출하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를 써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쭉쭉쭉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추출하는 그 함수는 내가 지금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 중에서 인수 번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 뜻이에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인수 쓰는 그 부분에 만약에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이제 2라고 그렇게 이제 인수가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데이터가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고 내가 인수 쓰는 자리에 3이 만약에 이제 입력이 되면 세 번째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중에서 세 번째 데이터가 이제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옵션을 위크데이에서 이제 2번을 사용했죠. 2번을 썼을 때 그때 나오는 게 1이면 월요일이다. 2면 화요일, 3이면 수, 4면 목, 5면 금, 6이면 토, 7이면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일 번호 나온 게 지금처럼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쓰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월이라고 써주고 두 번째 데이터 쓰는 그 위치에다가 화라고 써주고 세 번째 데이터 쓰는 그 위치에다가 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요일까지 싹 다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위크데이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바로 추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수 쓰는 그 위치에다가 위크데이 요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에서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를 구해 줄 거예요. 그때 그 요일 번호가 만약에 1번이면 월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2번이면 이제 화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3번이면 이제 수요일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번이면 이제 우리 목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5번이면 이제 금요일이라고 출력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6번이 출력이 되면 토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만약에 7번이면 일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5번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요일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번이니까 우리 월요일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니까 일요일,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니까 우리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니까 일요일, 그 다음이 이제 2번이니까 우리 화요일, 그 다음이 이제 3번이니까 우리 수요일이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위크데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숫자는 1번부터 7번까지인데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 옵션에 맞게 그 뒤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weekday 여기서 이제 요일 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choose 선택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경시대회 성적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출신고라는 게 있대요. 출신고등학교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B열에 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주고인 그 학생들의 종합의 평균을 뒤에 2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종합이다라고 해서 종합 점수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2열에 다 들어 있는데 이 값들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 종합에 대한 그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였죠. 우리 출신고가 이제 우주고인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종합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d-average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런 d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함수가 우리 d-average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d-sum이다,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다, d-min이다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D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D라는 그 글자로 시작하는데 그런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이 함수 이름 자체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다 해서 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이런 제목들 있죠. 필드들의 제목들이요. 이런 제목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범위로 다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지정할 때도 그때도 이런 제목들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범위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조건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찍을 때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의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종합의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그때 내가 이제 열 번호를 찍을 때 그때 종합이 지금 이 위치 우리 2의 12번 셀에 있으니까 2의 12번 셀이다. 이 열을 가지고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제목이 들어있는 2의 12번 셀을 직접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 이제 전체 범위로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 우리 성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출신고가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이제 필기 점수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우리 실기 점수가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우리 종합이 들어있죠. 해서 여기다가 열 번호를 우리가 숫자로 직접 이제 5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은 거 있죠. 이만큼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 줄 거고 그때 열 번호는 내가 5번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 쓰거나 아니면 이 제목 종합이라는 요 제목에 들어가 있는 우리 2의 12번 셀이요. 2의 12번 셀이다 해서 우리가 2의 12번 셀을 직접 이제 찍어줘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 조건은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디다가 직접 이제 작성해라. 그런 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작성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을 이제 어디다 작성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그 조건은 우리 출신고가 우주고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해서 우리가 조건을 따로 작성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출신고가 우주고다 하고 이곳에 써져 있죠. 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이 됐든 daverage가 됐든 dcount가 됐든 dcount a가 됐든 dmin이 됐든 dmax가 됐든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전부 다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d-average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든 조건을 지정하든 싹 다 뭘 가지고 한다? 맨 위에 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d-average 요걸 이제 써주고 범위를 지정할 때 제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를 싹 다 범위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 번호를 지금처럼 종합이다. 요걸 이제 찍어도 된다고요. 요 제목을 직접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출신국어가 우주고다 해서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주고 종합 평균이 지금 요만큼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d-average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전체 데이터 범위를 쭉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번호를 찍을 때 우리 종합이라는 이 데이터는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다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열 번호를 내가 숫자 5로 이렇게 이제 찍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랑 똑같은 거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우주고의 이제 종합 평균을 다 구했죠. 그 종합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이제 해주래요.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반올림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와 이제 관련된 그 함수가 그냥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라운드는 얘는 이제 반올림을 시켜주는 그 함수고 우리 라운드 다운은 우리 내림해주는 그 함수죠. 그리고 우리 라운드 업은 올림을 이제 해주는 그 함수죠. 해서 반올림을 하냐, 내림을 하냐, 올림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함수명이 바뀌는 거예요. 해서 지금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반올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함수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우리 라운드 요것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릿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 형식은 우리 라운드만 그런 게 아니라 라운드 다운도 그렇고요. 우리 라운드 업도 똑같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값이 있고 우리 자릿수를 이제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값 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값으로 우리 3864.5588하고 요 값이 이제 입력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 좀 하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릿수는 이제 제가 3, 2, 1,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그때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그 값으로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값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값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자릿수는 이렇게 하겠다. 세 자리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3으로 입력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릿수를 이제 3으로 이제 찍게 되면 얘는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릿수를 2로 찍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릿수를 이제 1로 찍게 되면 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0을 이제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이제 표현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 그거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자릿수를 마이너스 2로 이제 지정하게 되면 우리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찍게 되면 얘는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 그겁니다. 해서 우리 자릿수가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얘네들은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다 요런 이제 자릿수가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해서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어느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현할 건지 그걸 기준해서 좀 기억 좀 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화면상에 10의 자리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화면상에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우리가 각각 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우리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라운드 업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반올림을 하냐, 내림을 하냐, 올림을 하냐 그 차이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시켜서 우리한테 화면상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1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이 식이 있어요. D 에버리지 요 맨 앞으로 찾아간 다음에 이 식 자체를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운드라고 써주고 내가 D 에버리지로 계산한 그 결과값이 있다. 그 결과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화면상에는 첫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지금처럼 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쓴 요 식 있죠. 요 식도 똑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해서 라운드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D 에버리지로 계산한 그 결과를 우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우리 화면상에 표현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눌러도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열 번호 찍는 곳이 있죠. 그 열 번호 찍을 때 우리가 해당 필드 제목이요. 요 제목을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숫자로 이렇게 이제 몇 열에 있는지 그 열 번호 그걸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우리 경시대회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신고요. 출신고 그러면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출신고가 상공고인 그 학생들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상공고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필기 점수요. 필기 점수가 지금 이곳에 C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점수를 봤을 때 우리 56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88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5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이제 점수들 중에서 우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그 차이값을 우리 2의 22번 요 셀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공고 학생 중에서 필기 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게 지금 88점이고요. 가장 작은 거는 우리 56점이요. 그때 88에서 이제 56을 빼게 되면 이제 32점 차이 난다. 그 차이 값을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최고 점수를 구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 최저 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Dmin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지금 문제에서도 dCount다, dMax다, dMin이다, dSum이다 이런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최고 점수 구할 때 dMax, 최저 점수 구할 때 우리 dMin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서 dMax 빼기 dMin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조건은 우리 B의 21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B의 22번 그 영역에 입력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B의 21, 22번이 지금 요 셀이죠. 여기다가 조건을 직접 우리가 작성을 한 다음에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요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식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때 여기 있을 때 범위를 찍든 열 번호를 찍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찍든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찍어줄 때는 우리가 이런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찍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지금 이 영역에다가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그때 또 이런 제목들까지 우리는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조건이 출신고 중에서 우리 상공고랑 똑같은 데이터 찾아라 그거였죠. 그래서 지금 출신고 여기다가 이제 출신고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출신고가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상공고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조건으로 쓸 거를 먼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문제에서 조건을 어디다가 이제 입력해라.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제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식을 써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3번 문제를 풀 때는 그때 조건이 출신고가 우주고인 거 찾아라 그렇게 돼 있었죠. 해서 출신고가 우주고다 해서 아까 3번 문제 풀 때는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풀 때도 출신고가 상공고인 그 학생들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출신고가 상공고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조건으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제목하고 그 해당 내용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일단 dmax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dmax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범위 잡아라 그러면 전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요. 열 번호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필기 시험들 중에서 최고 점수 구할 거고 필기 시험 점수들 중에서 최저 점수를 구할 거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필기 시험 점수 그 제목이 들어있는 요 C의 12번 셀 요걸 이제 직접 찍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내가 범위로 요만큼을 이제 설정했죠. 요만큼 이제 설정했을 때 그때 이제 1번 열에 첫 번째 열에 우리 성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우리 출신고가 들어있고 우리 세 번째 열에 필기가 들어있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로 직접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조건은 출신고가 상공고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88점 그게 이제 우리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최고 점수는 이제 밖에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 뒤에 가서 우리 빼기 써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할 건데 그때 범위 그리고 우리 열 번호 이제 3번 그리고 조건은 출신고가 상공고다. 요게 전부 다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전부 다 이제 똑같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dmax 대신에 dmin으로 이렇게 이제 함수명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32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됐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max로 우리가
최고 점수를 구해주고 d민으로 이제 우리가 최저 점수를 구해서 그거 이제 차이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dmax에서 d민을 빼준 거예요. 그때 dmax가 됐든 d민이 됐든 지금 범위하고 열번호 조건, 범위, 열번호 조건 전부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요만큼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함수명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도서 거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서점명이요. 서점명이 지금 우리 G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서점명들 중에서 대한서적인 그 서점이요. 대한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한서적이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대한서적이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서적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얘네들의 금액의 이제 합계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지금 이 뒤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있고 그때 대한서적의 금액을 보니까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죠. 이 두 가지 이제 합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서적의 금액의 이제 합계를 구할 때는 문제에 보니까 우리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 d가 붙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 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베이스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 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데이터 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처럼 조건을 이제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은 서점명이라는 그 제목이 여기 있고 그리고 대한서적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얘랑 서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 우리 G의 21에서 G의 22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서점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한서적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dsum이요. dsum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 범위 전체 범위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서점명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요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이 중에서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dsum 합을 구하긴 구할 건데 뭐의 합을 구해라? 우리 금액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금액이 지금 이 위치에 있죠. 해서 요 j2의 12번 셀 요 제목을 우리가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서점명이 지금 내가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 있고 출고 단가는 이제 두 번째 열에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세 번째 열에 있고 그리고 금액이 이제 네 번째 열에 있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직접 이제 4하고 우리가 이제 찍어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작성해 놓은 거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199,4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지상 보니까 우리 대한서적 그 금액의 합계요. 합계를 지금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얘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화면상에 나타나게끔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가 지금 요 위치인데 요 위치에는 지금 4가 써져 있죠. 근데 얘는 반올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림을 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100의 자리의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올려주죠. 올려주게 되면 얘는 이제 20만원 그렇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요거 봤었죠. 해서 우리가 올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3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식 쓰던 거 있죠. 거기 dsum 맨 앞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라운드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dsum으로 계산한 그 결과가 있다.
그 결과를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20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금액의 합계를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줬어요. 계산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자리에 올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으로 묶어서 화면상에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찍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보니까 각종 대금 납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과라는 게 있대요. 학과가 지금 우리 C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그 학과들 중에서 전자인 그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 수를 우리 D의 3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과가 이제 전자인 그 학생들을 보면 지금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3명이 있어요. 요 3명 중에서 급식비를 납부한 그 사람은 지금 총 이렇게 이제 3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명하고 납부자 수, 인원수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보니까 dCountA라는 그 함수가 나왔고 dsum이 나왔고 dmax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납부자 수, 인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dCountA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dCountA라는 그 함수만 나왔어요. 만약에 문제상에 dsum이다, dmax다 이런 거 빼고 만약에 dcount라는 함수랑 dCountA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써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얘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우리 개수, 인원수 그런 것들을 이제 세워주는데 그때 여기서는 우리 dCountA, CountA가 붙어 있고 지금 여기는 count라고 그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일반 count라는 그 함수, CountA라는 그 함수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얘는 숫자 셀이 들어있는 그 개수를 이제 세워주고요. 우리 CountA라는 이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이제 세워준다고요. 해서 지금 급식비를 납부했냐 안 했냐 그 내용이 우리 글씨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dCount 요 함수는 쓰면 안 되고 당연히 dCountA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해서 이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헷갈리지 않게 dCount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오면 문제상에서 조건을 이제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있나 없나 먼저 보라 그랬죠. 지금 이 문제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조건은 학과가 이제 전자다. 그거였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학과가 전자다 하고 지금 이곳에 있어요. 요만큼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dCountA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dCountA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범위 요만큼 이제 설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는 급식비의 납부자 수를 이제 구할 거니까 급식비가 지금 D열에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의 25번 셀이다. 요걸 이제 직접 찍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범위를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했을 때 첫 번째 열에 학번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성명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학과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급식비가 들어있으니까 열 번호를 우리가 4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요. 조건은 우리 학과가 전자랑 똑같은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뒤에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명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계산된 그 납부자 수 뒤에다가 명이라는 글자를 포함을 시켜서 표시하래요. 해서 3명일 때 3명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요 연산자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식 맨 뒤로 찾아간 다음에 이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명하고 이렇게 써주고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먼저 출력해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명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표시의 예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에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생김새가 다 똑같기 때문에 생김새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하거나 조건 범위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열 번호를 찍을 때 이런 제목을 포함해서 해줘야 된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건을 입력하라는 그 문제가 지상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것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 시간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위크데이라는 그 함수 있죠. 그 함수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의 생김새 먼저 머릿속에 싹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런 내용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해당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문제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